자,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꽃길인가 가시밭길인가의 저자이신 신원식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저자 신원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책 소개인데요. 이미 제 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은 이제 원래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시장님들이나 이런 삼성 임원분들처럼 이게 말 주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공부는 조금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PT 자료로 소개를 하려고 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해를 하십시오. 저를 이제 책을 소개하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아까 이제 프로필은 대개 그 아까 경력에서 나왔듯이 제가 이제 부안에서 출생을 했고 서울대학에서 이제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를 받고 또 우리 송 지사님, 그 정원율 시장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김성군 회장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24회 행정고시 동계 시험을 합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공부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중공업 그 HAC 헬멧이라고 세계 제1 헬멧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하고 유럽 법인장을 했고 그다음에 일진전기에서 부사장 대표이사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천연가스 수소차량협회 부회장을 한 다음에 21년 9월 달에 제가 전라북도 제20대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받고 약 10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 책은 뭐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뭐 책 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많은 걸 좀 솔직히 좀 담아내려고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저의 어린 시절 어떻게 제가 자라왔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 그 다음에 2부는 컬러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제 3부는 이제는 현재와 미래에 나아갈 길인 이제 정치인의 길에 새로이 한 번 더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먹어서 그러한 어떤 저의 철학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 4부는 그렇다 그러면 정치인이 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와 전북 전주를 잘 살게 할 것인가 이러한 뭐 생각을 그냥 단편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없지만은 한번 신원식이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지 이렇게 아시는데 참고가 좀 되시라고요. 그래서 뭐 책 두께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통 이제 꽃길인가 가시밭길인가 그래서 앞에 우리 전주 시장님도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엔 그래요. 꽃길인가 가시밭길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뭐 정치인으로 가면은 그게 뭐 잘 되면 꽃길이고 잘못되면 가시밭길이냐 이렇게 이제 좀 오해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걸어왔던 길이 사실은 평탄하게 꽃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뭐 1980년대니까 90년대니까 한 10%씩 5% 10% 이상 성장을 나라가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커지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도 빨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웬만큼 하면은 장차관도 하고 공기업 사장도 하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진 꽃길을 가기보다는 저는 좀 제 마음에 도전을 한번 걸어보자 해서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낌이 부산 뭐 목포도 좋고 여수도 좋고 고속버스를 탄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 어떤 도전을 한번 걸어보고 실제로 사회 정책의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의 현장에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제 한 대전쯤에서 제가 고속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리고 나와서 이제 걸어 보니까 이게 보통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끝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그런 대로 걸어왔지만은 다시는 가라 그러면 가기가 힘든 그러한 가시밭길을 걸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이제 미리 좀 보시고 추천사를 세 분이 해주셨어요. 저하고 이제 행정고시 동기면서 이제 상공부에 같이 갔던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HJC 헬멧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홍환기 회장님,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인동 사장님이 언급하셨던 이혜규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저를 참으로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대강 제목을 보시면은 과거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좀 넉넉하게 살다가 어려운 길로 들어서서 매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아버님 붙인 사업이 망해가지고 굉장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었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수학여행 다들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런 것을 지금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왔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 티를 안 냈거든.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여기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상공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좀 도전을 하자 해서 이제 좀 그렇게 사기업으로 전직을 했다 하는 그런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컬러풀이라는 말을 제가 쓴 것이 아마 작년 초에 돌아가셨던 그 나웅배 부총리님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웅배 부총리님께서 경제부처 3개 부처 장관을 다 지내셨습니다.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경제위원 부총리, 그 당시에 막강했던 그런 3개 장관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지내보니까 재무부는 은행도 휘하에 두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 국세청 다 휘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막강하다 해서 파워풀하다, 힘이 있다. 그다음에 상공부를 표현하기는 상공부는 각종 전자산업부터 해서 철강, 조선, 뭐 자동차 산업을 두루망라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렇게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롭다 해서 컬러풀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범기 시장님 나오신 경제기획원에 대해서는 어너러블하다. 그러니까 명예스럽다. 전 경제부처 이거를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명예스러운 지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세 개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상공부 출신답게 또 제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 보니까 나웅배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는 그러니까 좀 안 좋게는 가시밭길을 걸었고 좋게 얘기하면은 컬러풀한 이런 다채로운 삶을 걸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좋게 표현을 해서 컬러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인동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했어요. 기업을 다니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 4장에 보면은 HJC라는 건 우리나라 세계 제1의 그 브랜드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잘 안 알려졌지만 미국, 유럽 시장에 가면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브랜드예요. 거기서 제가 특히 유럽에 가면은요, 여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태리어 할 줄 알아야 되고 독일어 해야 되고 무슨 뭐 불어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영어도 해야 되고 굉장히 장사를 말하자면 헬멧 장사를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대개 이제 큰 기업은 영어로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그 영어를 다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헬멧을 파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느낀 것이 하루하루 헬멧을 팔아서 시장 개척을 하는 것이 참으로 눈물 젖은 빵을 매일 먹어가면서 우리의 산업 역군들은, 수출 역군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달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힘이 들고 지역적으로 이 장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렵겠지만, 특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벌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일이다. 그것을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돈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돈은 저 개인은 없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그런 일을 맡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돈은 자기의 자존심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서 장사할 때 다 자존심 쓸개 간 내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찬가지로 큰 사업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단 벌고 나면은 그것을 집안에 가서 풍요롭게 같이 즐기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돈 벌 때 조금 자존심이 상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얻은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전라북도 종착역으로 제가 이제 경제 발전에 혼신을 노력을 좀 다하겠다 이런 각오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제 정치인의 길로 다시 도전을 좀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이제 아까도 그 삼성중공업의 그 저기 부회장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이제는 그 어떤 정치 기술자들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이 우리 국내용이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와 맞먹는 세계인과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정치인으로 돼야 나라 발전이 더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전문가 정치 시대를 열자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민 주권 얘기하는데 정치 권력을 시민한테 돌려주자 이런 얘기. 특히 제가 마지막에 강조한 거는 이 부동산 시대 종말이 필요하다. 지금 뭐 아까 우리 시장님 그 인구 문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웬만한 도시에서 남자가 지금 집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잖아요. 이런 현실은 바꿔줘야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주택 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뭐 의견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제 제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간의 그 행정과 기업 경영 이것을 합하는 그런 융복합 정치인으로 한번 태어나 보겠다. 그래서 저의 각오는 첫째는 항상 그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어떤 신뢰받는 이런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얘기만 하는 것이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무슨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 대안을 제시를 하는 어떤 희망의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나라를 왜 만듭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돌봐드리고 이러는데도 관심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따뜻한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저의 생각인데 얼마만큼 제가 앞으로 그런 뜻을 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